안녕하십니까. AIoT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맡게 된 앵컴 대외사업부 김창열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AIo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현재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AIoT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기존 AIoT와 IoT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AIoT를 이루는 요소 기술과 현재 적용한 실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oT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국내 정부 중심의 AIoT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AIoT 중심 킬러 서비스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총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술 융합 후에 리빙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중 생활 밀착형 과제는 개인별 수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어린이 영양 섭취 지능화 관리 시스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무인 매장 주문 단말기 키오스크 시스템,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주문 키오스크 시스템 등 총 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인별 수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용자가 수면 환경에 따른 심박수, 호흡수, 수면 깊이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서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디바이스, 즉 뭐 조명이라든지 환기 시스템, 그리고 온도 제어 시스템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 영양 섭취 지능화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반을 푸드 스캐너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린이가 얼마만큼의 영양을 섭취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영양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분석 체크를 하여 어린이가 편식 개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교육 그리고 아동의 체중 관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최근 AIoT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런 생활 밀착형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주도도 있지만 대기업 주도로 지금 많이 상용화 서비스 형태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정부 주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재난 안전 정보, 공간 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 형태로 많이 중점을 맞춰서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o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oT는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라고 AIoT를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사물 인터넷 IoT와 AI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AIoT는 보시는 화면처럼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AIoT는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이제 IoT와 엣지 컴퓨팅 그리고 AI, 빅데이터 기술이 총합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즉, 이 말은 AIoT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IT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 지금은 AIoT 기술 중심의 AI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AIoT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을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AIoT 기술은 자체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oT 기술에다가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엣지 컴퓨팅 기술 등 현재 드러난 최신 기술들을 최종적으로 융합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oT는 소위 이제 기존 기술인 IoT와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실시간 대응 능력, 자율적 능력, 그리고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IoT와 많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IoT와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AIoT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스마트홈 IoT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된 명령대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제어하고 조절하여 환경을 알맞게 조절을 합니다. 미리 인간이 저장해 준 명령대로 수행하며 하고 단순 제어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IoT 같은 경우는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집안의 이제 디바이스죠. 디바이스들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AIoT가 기기 제어, 환경 조성, 그리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도 체크 등을 알아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oT는 단순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만 합니다. 근데 AIoT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정제를 해가지고 예측, 제어, 최적화 등을 작업을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IoT는 그 일정한 주기로 명령 체계대로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AIoT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딥러닝 등을 이용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한 IoT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한 동작만 수행을 하지만 AIoT는 학습한 대로 어, 자기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동작을 하게끔 자율적 능력이 강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AIoT는 IoT에 비해서 빠르게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AIoT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oT 요소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는 총 4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I와 빅데이터, H 컴퓨팅인 최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AIoT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요소 기술들은 개별 기술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상호 간의 이제 기술 융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요. 기존 IoT 기술들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이 불가능하지만 AIoT 기술은 여기에다가 최신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자기 학습이 스스로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AI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 있고 과거부터 계속 명시되어 있던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만으로 이제 불려졌다면 현재는 거의 실현화 단계의 형태로 구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간의 뉴런 네트워크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고 사고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중점 기술인 AI 기술과 AIoT 기술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해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화시킨 것입니다. 여기 하위 개념으로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있고요.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분산된 데이터, 적은 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했지만 요즘같이 다양한 대량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딥러닝은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뇌의 뉴런을 모방을 해서 신경망 구조 형태로 계속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 기술 인공지능에서 적용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적용 사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IBM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기술입니다. 인간과 AI가 토론 대결을 하는데 정부의 유치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찬반 토론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에 비해서 참가자의 지식을 더 풍부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알파로 경진대회입니다. 이 참가자가 이제 AI 변호사,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일반인 참가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변호사 세 팀이 했는데 결국 그 1등이 AI 변호사가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이 AI 기술을 활용한 일반인, 그리고 마지막 꼴등이 인간 변호사로 판단이 돼서 얼마만큼 AI 기술이 인간보다 뛰어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런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데요. 그런 기술들 중에 이제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 기계 번역, 그 이미지 봉헌, 그 다음에 약물 구조 발견 등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이제 기술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미지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 사물을 판단하고 학습을 해서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동차, 오토바이, 사람, 뭐 자전거 등이 있다 그러면 어, 횡단보도는 이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불법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불법된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동차가 사무 인식을 하고 위험 감지를 해서 도로 인지를 한 다음에 스스로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소 기술인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 기술은 이제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어, 사물 인터넷으로 불리며 인터넷 기반으로 디바이스와 사람 또는 서비스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하고 정제를 해가지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IoT 서비스는 현재 체육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IoT는 사물, 그리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연결되어서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물 쪽에서는
이제 디바이스인데 이런 디바이스가 뭐 온습도 센서라든지 동작 감시 센서, 그다음에 인력 센서, 그다음에 압력 센서,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주고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된 이제 커넥티비티가 있고 이렇게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고 최종 어플리케이션에 어, 정제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 기술인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종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제를 한 다음에 최종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은 텍스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중간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 명료하게 표현을 하자면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라든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는 일정 체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정제화된 과정을 거치게 된 데이터들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닌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부여된 데이터인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 사용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BI 가시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기술, 기능 등이 있고 저장할 때도 기술 기능, 분석할 때도 기술 기능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술 부분들은 지금 현재 AIoT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이제 적용하는 분야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실생활 밀착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지만 정보기관에서 크게 이제 사업을 해서 하는 분야들은 물류 분야, 교통 분야, 그리고 도시 재생 분야, 재난 안전 분야 등이 있습니다. 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가 배차 정보라든지 차량 위치 정보, 그다음에 공간 정보 등이 있고요. 교통 정보는 공간 정보, 이제 도로 정보죠. 그 실시간 교통 정보, 그 신호 정보, 그 상황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차량의 주차 정보, 그리고 차량 상세 정보, 그다음에 생활 정보, 에너지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쪽에서는 IP 카메라죠.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한 상황 정보, 그다음에 공간 지적도 정보, 그다음에 피해 정보 등을 구성되어 있고 이런 빅데이터 정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교통 정체 해소 방안, 그리고 도심 생활 편의 개선 방안, 그리고 재난 예방 대책 수립 방안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 기술은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중앙 집중 서버가 모두 데이터를 처리하는 크라우딩 컴퓨팅하고는 달리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그 디바이스 등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 양도 폭증하는 가운데 크라우딩 컴퓨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크라우딩 컴퓨팅과는 달리 네트워크 가장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지금 필요해서
AIoT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AIoT의 핵심적인 네트워크 형태가 엣지 클라우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되고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된 데이터들도 덩달아 계속 크게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돼서 분산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엣지 컴퓨팅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하는 대신에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엣지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런 엣지 클라우딩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가상현실 등 4차 혁명 기술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oT 적용 분야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oT 적용 사례인 스마트홈 AIoT 적용 사례 동영상 시연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AIoT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AI IoT 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사용자의 모션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자동적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어, 에어컨이라든지 가습기를 자동으로 가동시키고요.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기, 스마트 플러그 등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 전력량을 절감을 한다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고요. AI 카메라를 통해서 출입 방문객을 판별을 하고요. 그 판별한 걸 스스로 학습을 해서 관리자에게 알림을 줍니다. 회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회의를 한다는 걸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회의에 관련된 모든 디바이스를 자동 조절해서 회의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끝난 거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종료된 그 회의 종료된 환경으로 맞춰서 자동으로 디바이스가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 이제 AIoT가 적용이 돼서 지금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 보셨는데요. AIoT 적용 분야도 참 다양하게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스마트홈, 메디컬 케어, 인프라, 뭐 스마트 농업, 그 시큐리티, 뭐 스마트 교육, 커머스,
자율 배송, 유통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AIoT 서비스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고차원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메디컬 케어나 인프라 쪽 등도 지금 그 스마트 AIoT 기술 적용해서 지금 현실에 적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 지금 그 주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전력, 수도, 가스 등에 대해서 AIoT 디바이스를 적용해서 자동으로 전력량 체크, 가스량 체크 등을 해가지고 비용까지 산출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무인점포. 그러니까 무인점포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무인점포에 출입하는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인지 아니면 물건을 훔치려 들어오려는 도둑인지 판별을 계속된 학습을 통해서 자동 판별을 합니다. 그러면 판별을 하고 자동으로 주인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알림을 주거나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지금 AIoT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기관 중심으로 샤오미, 하웨이, 알리바바 등 대기업에서 AIoT에 대해서 대단히 자본과 기술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 많은 대량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oT 분야의 이제 적용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얼굴 사물 인식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어,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과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사물 인식을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요. 그 판별을 한 후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후속 액션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무단횡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횡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거나 아니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출입 통제 및 기기 제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 그 다음에 AI 카메라를 통해서 도로 차선, 주행 상황, 앞차 정보 등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정보를 가지고 차량을 자동 제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에서 테슬라뿐만 아니고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의료 정보를 이제 계속 학습을 해서 처방을 이제 AI가 해준다거나 아니면 AI 의사가 이제 로봇과 연계돼 가지고 수술을 집도한다거나 이런 기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배달 요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배달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배달 로봇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배달 로봇이 스스로 목적지와 사용자를 판별한 후에 최종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을 하고 물건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AIoT 기술과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상물의 위치, 고도, 그다음에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즉 GNSS 기술과 접목을 해서 이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카메라를 통한 현장 학습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현장 현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딥러닝 기술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누적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정보가 어, 사물인지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이제 1급 지역들 뭐 항만이나 항공 등 보안 관련된 서비스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기술인 일반 빌딩 건물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난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AIoT와 VR 기술을 적용한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훈련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어, 그 IoT 기술과 AIoT 기술과 VR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 건강 상태에서 좀 더 VR 환경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치매 예방을 한다거나 건강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이제 적용되는 게 AIoT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VR 디바이스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적용된 디바이스들은 사용자에게 건강 상태를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건강을 도와주는 코디네이션 서비스까지 최종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물류 데이터 정보를 이제 실시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물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류 정보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정보라든지 차량 운행 정보, 그리고 배차 정보, 고속도로 정보, 그다음에 도로 현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 분석을 해서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몇 시에 출발을 해라, 그다음에 몇 시에 도착해라,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고 다양하게 물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원활한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공장 설비에다가 AIoT 디바이스를 설치를 하고 공장 설비 상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팩토리를 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 설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학습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공장 설비 고장 예지를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설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등 상태를 체크하고 뭐 그 설비에 대한 부식 정보, 그다음에 소음이 난다 하면 소음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정보를 어, 제공도 해주지만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하여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났냐, 어느 정도 부식이 됐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자동으로 교체를 해준다거나 로봇이 교체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은 그 AI 기반 식사 영양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처럼 AI 기반의 식사 영양 관리 시스템은 그, 그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반을 AI 스캐너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오늘 영양 섭취를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자동으로 체크를 하고 이 체크된 정보를 가지고 그 어르신이 필요한 영양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르신이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혈당이 어떻게 되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건강 정보까지 수집을 한 다음에 이 건강 정보와 식사 정보를 융합을 하고 하면
이 융합된 데이터는 어르신의 최종적인 건강 정보를 체크를 해서 다음 식사할 때 영양사가 이 어르신한테는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맞춤형 식사 영양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 환경 센서 및 화재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공기질 위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최적의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디바이스를 조절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뭐 경찰 소방서에다가 알림을 준다거나 관리자에 알림을 줘서 빠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oT 향후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IoT 쪽은 국내외 통틀어서 초거대화 모델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은 성능이 높은 초거대 위상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AIoT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제 제품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나 기술들은 국내 정부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무한 경쟁 상황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거대 기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수치화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oT 영역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동화 산업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물지능 기술은 그 융복합된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 하나의 기술로 발전하다기보다는 융합화된 다양한 시스템이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AIT 영역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AIT 기술이나 서비스는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 배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발전된 AIT 기술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에서만 구현되는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기술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이퍼 속옷이라고 해서 속옷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체크를 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치매 환자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생체 인식을 센서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헬스가 케어 같은 경우는 그 원격 진료가 지금은 그 비대면 서비스 형태로 약간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AI 자동 로봇을 통해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형태는 단순 이게 단순한 게 분야에서만 발전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분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킨지는 AIoT를 통해서 10년간 국내 총생산 GDP 매년 1.2%씩 상승을 하고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총 13조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액센추얼 리서치와 프론티어 이코노믹스 연구기관은 2035년까지 AIT 기술을 통해서 연평균
성장률 1.7%, 그리고 노동 생산성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oT는 현재 그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이런 기술이 총융합화된 서비스입니다. 이런 총융합화된 서비스로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 AI 기술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자동화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초융합 기술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